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 후기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민왕은 고려 후기 제31대 국왕입니다. 1351년 10월에 즉위하여 1374년 9월에 시해되기까지 23년간 재위하였는데요. 공민왕이 즉위하기 이전 충렬왕부터 충혜왕에 이르는 시기에는 원나라에서 세조 쿠빌라이의 뒤를 이은 성종 테무르가 죽은 이후 황희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였는가에 따라 고려 국왕의 폐위나 복위가 결정되는 상황이 고려 왕실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충모왕과 충정왕의 재위 시기는 원나라의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공민왕이 재위한 시기는 원나라 간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나라가 건국되어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길목에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14세기 중엽 중국 각지에서는 원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 원이 점차 쇠퇴하였는데요.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퇴하자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려 하였습니다. 공민왕은 1356년 먼저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핵심 기구인 정동행 성이 문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동북쪽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것은 공민왕의 반원 개혁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유인우가 밖에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안에서는 조돈 그리고 이자춘 이성계 부자가 여기에 내응하여 적극 협조함으로써 1356년 100년 가까이 몽골이 장악하고 있던 쌍성총 관부를 수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충렬왕 때 동령부와 탐나총 관부를 돌려받은 데 이어 원에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 원의 풍습을 금지하는 등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1359년에 홍건적이 대거 고려를 침범하면서 공민왕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홍건적은 14세기 중엽 강남 일대에서 원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농민 반란군을 말하는 것으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렀다고 하여 홍건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들 중 일부는 1355년 만주 지역으로 북진하여 요동을 점령하였다가 원의 반격에 쫓기게 되자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범하였습니다. 1359년 홍건적이 4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쳐들어와 서경까지 계속 함락되었으나 다음 해 1360년 이승경, 이방실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을 탈환하였으며 1361년 홍건적 10만의 무리가 다시 고려를 침범하여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위협하였으며 이에 공민왕은 지금의 안동인 복주로 파천하고 개경은 함락되었습니다. 그해 고려는 복주에서 군사를 정비하여 홍건적을 막으면서 개경을 탈환하도록 하였고 정세훈과 이성계 등의 활약으로 개경을 수복하였는데요. 개경을 수복할 때 참가한 이성계의 존재가 이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란을 계기로 고려에서는 홍건적의 압박을 완화하고자 원과의 제휴를 다시 모색하게 되었으며 1356년 이후 계속되어 온 반원 정책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약한 장군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공민왕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등 공민왕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전부터 남해안에 출몰하고 있었던 왜구가 공민왕이 즉위하기 직전인 1350년부터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하여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의 연안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침범하였는데요. 왜구는 13세기에서 16세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해안에서 약탈을 하던 일본의 해적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왜구의 침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일본의 상황과 동아시아 정세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일본이 남북조의 내란기에 접어들면서
남부 지방의 일부 지방 세력들이 해적화하여 한반도와 중국 연해안을 침략하였는데, 이는 일본 사회 내부의 모순이 국내에서 통제되지 못하고 국외로 공격성을 띠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로 중국에서의 패권을 다투느라 외구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으며, 고려 역시 원간섭기에 원의 간섭과 감시로 자체의 군사력을 갖추기가 어려워 국방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군은 공민왕이 즉위한 이후 더욱 빈번하고 큰 규모로 고려를 침입하여 곡식을 대거 약탈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1365년 공민왕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왕비였던 노국공주가 아이를 출산하던 도중 난산으로 사망하는 불운이 겹치면서 공민왕은 시리에 빠져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하였으며, 또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여 개혁을 뒷받침할 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정치의 추진으로 신돈의 정치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개혁과 신돈에 대한 권문세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는데요. 공민왕 또한 신돈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신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 집단의 형성을 우려하여 신돈을 몰아내고 직접 정치를 선언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을 숙청한 뒤 다시 개혁을 시도하여 민생 문제를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1374년 환관 최만생과 홍륜 등이 공민왕을 시해함으로써 더 이상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공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개혁이 중단되고 권문세족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고려를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게 하였으며, 성균관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여 개혁에 협조하였던 신진사대부들은 이를 계기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동행 성의 문소를 폐지하는 등 개혁 정치를 펼친 왕은 누구입니까? 네, 공민왕입니다. 2번, 공민왕 때 고려군은 땡땡땡땡땡을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점령하고 원에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쌍성총관부입니다. 3번, 원의 간섭을 물리친 뒤 공민왕은 승려 땡땡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는 등의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신돈입니다. 감사합니다.